안녕하세요. 오늘은 궤양성 대장염, 이 질환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메디컬 오브저버 기사를 보니까 일본 연구팀의 최신 결과가 나왔더라고요. 특히 진단 시기와 치료법 변화,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죠. 그래서 이번 분석은요,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그걸 좀 빠르게 파악하는 게 목표입니다. 그러니까 진단이 늦어지면 뭐가 문제인지, 또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당신이 꼭 아셔야 할 내용만 짚어드릴게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. 일본의 그 아이 브라이트 연구 있잖아요. 1,800명 넘는 환자를 꽤 오래 추적한 연구인데 여기서 보니까 궤양성 대장염 진단이 늦어질수록 이게 중요해요. 대장 외 다른 곳에서 악성 종양, 그러니까 암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. 네, 스쿠바 대학 연구팀 결과죠. 네, 맞습니다. 특히 일본처럼 고령층에서 이 궤양성 대장염 발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,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. 실제로 연구 데이터를 보면 진단받을 때 평균 연령이 점점 올라가서 40세가 됐고, 또 65세 이상에서 처음 진단받는 경우도요, 최근, 그러니까 2013년 이후 진단 그룹에서는 13%까지 늘었거든요. 이게 그냥 단순히 시간이 늦어졌다.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진단이 늦어지는 거랑 대장 외의 암 위험 증가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,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.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아마도 진단 전에 이미 몸 안에 있던 만성염증 상태가 단순히 장애만 머무는 게 아닐 수도 있다. 뭐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런데 연구 대상 환자 대부분 거의 97%가 초기 치료로 5-ASA, 그러니까 아미노살리실산 계열 약물을 썼다고 하는데요. 이게 가장 기본적인 1차 약이죠. 염증 가라앉히는 거요. 네, 맞아요. 가장 기본이죠.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파털이 보여요. 가장 최근 진단 그룹,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진단받은 분들 있잖아요. 이 그룹에서는 그 5-ASA 관련 부작용, 뭐 설사나 발열 같은 거요. 이게 발생률이 이전 그룹 평균이 한 6.5% 정도였는데 10%로 꽤 높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다는 거예요. 부작용 나타나기까지 걸린 시간 중간값은 한 23일 정도였고요. 왜 최근 환자들에게서 이런 부작용이 더 자주 보이는 걸까요? 연구팀도 그 원인이 뭘까? 뭐 단순히 약에 내성이 생겨서 그런 거나 아니면 요즘은 다른 좋은 약들이 많잖아요. 생물학적 제제나 JAK 억제제 같은 거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닐 거다 이렇게 봤어요.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. 이 5-ASA 부작용을 겪은 환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전신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생물학적 제제 같은 다음 단계 치료 있잖아요. 이걸 더 빨리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죠. 바로 그겁니다. 그러니까 5-ASA 부작용 자체가 뭐 대장을 잘라낸다거나 궤양성 대장염이랑 직접 관련된 암 위험을 높인 건 아니에요. 아니었는데 근데 좀 역설적이죠. 이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하고 좀 더 타겟화된 치료, 예를 들면 뭐 면역 체계의 특정 부분을 조절하는 생물학적 제제 같은 거요. 이런 약으로 더 빨리 넘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초기 부작용이 더 적극적인 치료 전략으로 이어지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. 아, 그렇게 되는군요. 이런 초기 치료 경험의 변화가 결국 전체적인 치료법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최근 진단 그룹일수록 생물학적 제제 사용률이 27%, 또 JAK 억제제, 그러니까 염증 신호를 세포 안에서 차단하는 새로운 약이죠. 이것도 9.5%로 훨씬 높았어요.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또 흥미로운데요. 네, 특히 그 1차로 선택하는 생물학적 제재에서 변화가 컸어요. 예전에는 레미케이드, 그러니까 인플릭시맙이 거의 대세였고 그 다음이 휴미라, 아달리무밥이었거든요. 근데 가장 최근 그룹에서는 킨텔레스, 베돌리주맙이라는 약이 레미케이드랑 거의 비슷하게 주요 1차 옵션으로 떠올랐어요. 킨텔레스 같은 경우는 장에만 좀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죠. 그리고 또 레미케이드를 쓰다가 효과가 좀 떨어지면 킨텔레스나 아니면 스텔라라, 우스테키누막 같은 다른 기존의 약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아졌고요. 아, 그리고 연구진이 전신 스테로이드를 언급했는데 이걸 가교요법으로 쓴다고요? 이건 뭐냐면 킨텔레스 같은 약이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사이에 증상을 조절하려고 스테로이드를 잠시 쓰는 걸 말해요. 그러니까 치료 전략이 훨씬 더 정교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. 뭐 이런 증거죠. 자, 오늘 살펴본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째, 궤양성 대장염 진단이 늦어지면
대장 외에 다른 암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. 중요하고요. 둘째, 초기 치료제인 5-ASA 부작용이 최근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단계 치료를 좀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. 그리고 셋째, 치료제 선택에서 킨텔레스 같은 새로운 약물의 사용이 늘면서 치료 전략 자체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. 이 정도가 핵심이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정보는 당신이 만약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이시거나 혹은 가족이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런 만성 염증성 질환의 최신 동향에 대해 알고 싶으실 때 상당히 유용할 거예요. 결국 진단 시점, 또 초기의 약물 반응이 어떤지, 그리고 계속 변하는 치료법들,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야 효과적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.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. 이 연구에서 늦은 진단이 대장 외 암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그렇다면 혹시 진단이 늦어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? 예를 들면 초기 증상이 너무 가벼워서 병원을 좀 늦게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요. 단순히 치료 시작 시점의 문제만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종류의 암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숨겨진 요인이 있지는 않을까.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연구가 직접 답을 준 건 아니지만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